제가 이제 뭐 메가커피나 이디야, 백다운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. 사장님들도 사실 자주 만나고요. 잘 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사장님 때까부터 사실 좀 나갑니다. 얼굴에서 빛이 난다. 불과 2년 전에는 유망주였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메가커피가 2024년도까지 4,000점을 오픈을 하겠다고,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분들한테 사업을 추천할 때 순이익의 퍼센트가 최저 20%는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프랜차이즈의 순이익률을 정말 공개가 잘 되지도 않고 해본 사람도 과장돼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, 제가 이제 메가커피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, 일단은 가맹점 평균 매출이 뭐 작년도 기준에서 3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면 연매출 그냥 3억이라고 가정하고 12달로 나누게 되면 한 달 매출이 대략 2,500만 원 정도인데, 순이익이 20%라고 하면 한 달 순이익이 500만 원이잖아요. 근데 투자금은 2억이 들고,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2억을 회수하려고 했을 때 들어가는 기간이 40개월이에요.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40개월이 걸리는데 40개월 이후에도 메가커피가 정말 지금처럼 섹시하고 엄청 잘 나간 저가 커피 아이템일 수 있나요? 대부분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원가율이 한 뭐 38%에서 42% 사이예요. 100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원가율 38% 빼고요, 인건비 25% 빼고요, 그 다음에 임대료 10 빼고요, 판매 수수료나 결제 수수료 3 빼고요, 그 다음에 뭐 배달 대행을 하게 되면 운반비 3을 빼게 되면 결국 남는 순이익 퍼센트는 21%가 돼요. 이것만 남게 돼도 5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. 그렇게만 봤을 때는 엄청 뭐 섹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괜찮다. 왜냐하면 한 달 매출이 2,500이 넘을 수도 있단 말이죠.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, 메가커피가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하고 다르게 좀 배달 매출이 많아요. 가장 나이스한 상황은 배달 매출이 뭐 10%, 20%에 불과하고 나머지 80%가 다 오프라인 매출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 순이익은 한 25% 이상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1년의 순수익은 8,750만 원이 되는 거죠. 그럼 한 달에 그래도 7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, 투자금 2억이라고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28개월로 단축이 되거든요.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냥 쉽게 생각하면, 극단적으로 오프라인 매출에서 순이익률이 20%라면 배달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의 순이익률은 거기에 절반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. 배달만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도 잘 나와요. 웬만한 배달 매출 5억 이상 나옵니다. 근데 배달하시는 사장님들이 최종적으로 세금 내고 남는 순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남는 게 정말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. 오프라인 매장을 그래도 메인이라면 가장 큰 비용은 시설비죠. 인테리어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요.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도 최소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좋은 상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형성된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닥 권리금이 최소 5천에서 3억까지 있기 때문에 억대의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. 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.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생애 주기에 있을 때 어디 정도에 왔는지,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3년 후, 5년 후에도 내가 선택한 이 커피 브랜드가 시장에서 짱짱하게 먹힐 건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현재 가맹점 개수도 2,400개가 넘었거든요. 이건 정말 제 단순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. 저는 프랜차이즈가 3,000개, 4,000개 이상은 절대 깔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디야는 이미 3,800개가 깔렸잖아요. 이제 어느 정도 포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이디야는 만약에 생애 주기가 1부터 10이라면 어느 정도 8, 9 정도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. 메가커피는 이제 한 6 정도, 7 정도에 오지 않았나. 성숙 단계인 건 맞는데 업사이드가 또 닫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결론적으로 메가커피가 순이익률이 그래도 20에서 25%가 나오고 연매출이 3억이 나오고요. 아직 브랜드의 어떤 생애주기 관점에서는 성숙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3년, 5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다만 연매출이 3억이 안 될 수도 있고요. 임대료는 이왕이면 좀 200에서 250 정도 사이의 매장을 선택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배달 매출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순이익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매출에만 목표를 잡지 마시고 인건비나 운영에 관련돼서도 좀 주의를 하시면
매출은 조금 적게 나오더라도 순이익을 좀 잘 확보할 수 있으니까 사업하실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가커피 시장을 연 게 사실은 이디야 커피인데 지금 이디야 커피가 지금 단연 1등이긴 해요. 뭐 가맹점 평균 매출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집니다. 2억 정도 수준이에요. 근데 메가커피는 3억이란 말이에요. 가맹점 개수는 지금 이디야가 넘버1이고요. 그거 빼고 가맹점 평균 매출이나 성장세, 가맹점 개수로 했을 때는 메가커피가 그 다음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2등이긴 하지만 곧 1등이 될 것 같은 저가커피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.